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반 역사부장 차장이 수고해 주실 겁니다. 에, 오늘 배울 부분은 동학 농민운동.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10년, 84년서부터 94년까지 아무 사건이 없습니다. 안에서 골마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나 클린, 깨끗하게 정치해서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골마가고 있어요. 예, 안에서 지금 막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갑신정변은 누가 독재한다 그랬지? 그 온건파가 지배층. 10년간 독재합니다. 그 10년간 얘네가 각종 부정부패, 세도정치태의 부정부패 같은 게 막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동아농민운동은 좀 제가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예천과도 관련돼 있고,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런데 요 앞에 진하게 돼 있죠. 3, 5, 5, 1, 전투. 삼보 컴퓨터라고 알아? 아니요. 옛날에 이게 통했는데 옛날에 삼성 컴퓨터 이런 컴퓨터랑 아주 대등할 정도로 큰 회사가 있었는데 그 컴퓨터 회사 게임 많이 하지. 삼보 애들은 고1 때서부터 뭐만 있게 전. 투 이렇게 삼보 고일 전투 이렇게 여세요 순서를. 자, 요 동학농민운동, 동학이란 종교를 이용해서 일어났습니다. 1860년에 경주에 있던 최재우란 사람이 창시를 했습니다. 이 동학의 경전에 보면 인내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그리고 국가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 민자가 무슨 민자일 것 같아? 백성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 그리고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겠다. 이런 걸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보국안민, 제폭구민 이런 거를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왕이 하고 정치권이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종교가 그런 걸 주장하니까 너 세상을 유혹해서 민들을 무당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이유로 교주인 최재우를 처형시켜 버립니다. 4년 만에 이걸 너무 많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나 봐. 그랬는데 계속해서 2대 교주인 최시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천에도 많이 살았었어요. 예천에 살던 집도 있습니다. 우와. 최시형이라는 사람이 이걸 동학을 많이 퍼뜨려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많이 퍼뜨려서 이제는 교조 신원운동. 교조가 뭐냐 하면 교주의 조상, 최초의 교주는 누구야? 보니까 최재우. 최재우를 원통함을 풀다, 풀신자 써서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운동. 나라를 위해서 이런 동학을 창시했는데 왜 혹세무민한다고 처형했냐? 그러면서 교조신원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교조신원운동은 종교운동일 것 같습니까? 정치운동일 것 같습니까? 종교? 아주 교조의 원통함 풀어달라는 거잖아. 종교운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놓고 정부에다 대고 그러는 거지. 교세가 엄청나게 확장된 걸 반영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믿으면 관청에 가가지고 원통함 풀어달라 이러면 뭐 하면 돼? 관청에서 몇 명 안 되면 그때 와서 죽여버리면 되지. 그런데 예천의 관청이 예천 인구가 10만인데 그 중에서 뭐 4만 5만 명이 관청에 몰려가. 그럼 어떻게 되지?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알았어 알아볼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동학은 왜 일어났냐? 맨날 외세의 타협과 굴복만 해. 재물포 조약 때 우리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돈 물어주고, 갑신정변 후 한성 조약 때 또 돈 물어주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본 애들이 갑신정변 일본군 150명이 일으킨 걸라? 근데 우리가 배상 금지를 하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근대화 경비가 막 늘어나요.
그리고 맨날 배상금 줘야 돼. 배상금도 뭐 국가 예산의 막 10분의 1 막 이 정도를 막 줘야 돼. 그러면 정부에서는 백성들한테 무슨 세 수탈을 할까? 조세? 조세 수탈 늘어나겠죠. 정부가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지금 동아농민 운동이 일어나게끔 지금 슬슬 긁는 거예요. 게다가 지주들도 지세 수탈이 엄청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지주들은 부자지. 네. 부자니까 예전에는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이제 뭐 신고 다니고 싶은 거야? 버신? 버신? 구두 같은 거 신고 아.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치품 수요가 증가해서 지주들이 돈이 많이 필요해. 그전에는 좀 불쌍한 봐주고 이랬는데 나 구두 사 신어야 되니까 돈 갖고 와. 너무 굶어 죽어도 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저 마누라한테 뭐 화장품 사주고. 그전에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화장품이라는 게. 없어요. 있었어. 있어요? 있었는데 서양의 고급 화장품을 사주고 싶었나 봐. 그 다음에 경제 침탄도 가속화됩니다. 일본이 좀 많아요. 그래서 명공업도 망하고 일본산 옷이 막 들어오니까 연화재배도 줄어들고 게다가 쌀값은 어떻게 되게? 올라요. 쌀값이 막 올라가는 그것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 그런 배경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 그렇게 크게 일어난 겁니다. 일단 처음에는 종교운동이었어. 삼례 집회 같은데 교단 지도부가 주도했고 교조신원운동 중심이었고 교조신원운동을 관청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동학교를 믿는 도는 딸을 또예요. 따라다녀. 동학교도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자신감도 증가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관청에서 후달려서 야 예천 와서 그러지 말고 서울 가봐. 그러니까 우리 관청에서 이 동학을 저거 허락해 주려고 하는 거네 이러면서 자신감이 폭풍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 합이라는 단어는 대궐문이라는 뜻이에요. 대궐문은 어느 도시에 있을까? 서울. 대궐은 왕이 사는 곳이지. 거기에 엎드려서 상소를 올립니다. 자, 합자가 들어간다는 건 이건 서울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서울까지 올라가서 상소를 했어. 근데 4만 명, 5만 명은 일반 예천관청에서는 뭐 못하지 못 건드리지만 서울에는 최고의 군대가 지금 지키고 있죠. 4만 명이 와도 뭐 상관없어. 그래서 고종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네 나쁜 종교 맞아. 그래서 동학이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깃은 고종한테 갑니다. 이 나쁜 왕일까 나쁜 놈일까? 놈. 나쁜 놈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이제 마음속에 왕과 국가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왔어. 뭐 어차피 안 들어주니까 보은이라는 곳이 또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재우 제삿날 모였어. 자, 시작은 제삿날 모였으니까 시작은 종교운동일까 정치운동일까? 종교. 종교운동입니다. 그런데 전봉준, 김계남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종교운동만 할 거냐? 자, 지금 여기에 보은 집회가 열리고 있어. 여기에 최시영 같은 사람이 자 제사 올립시다 절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야 거기 하지 말고 여기 와서 내 말을 들어봐봐. 빨리 왕을 때려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국가를 제대로 살리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몰리게? 전봉준. 이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정치 운동화 시켰습니다. 전봉준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척외양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외놈과 양키놈을 배척. 배척하겠다. 그럼 반 외세. 봉건일까 반외세일까? 외세. 외세. 그리고 보구간민 이건 봉. 반 정부. 어. 또 반봉건도 됩니다. 반봉건. 그런 걸 주장해요. 그런데 지방관이 여기 왔어. 물리치려고. 왔는데 딱 보니까 인원수 보니까 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다가 갑니다. 두려워서. 막 후달렸겠지. 자, 그럼 전봉준은 사람들이 다 얘한테 이대 교주한테 안 가고 자기한테 왔으니까 전봉준 기분이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자기네 마을로 왔어. 자기네 마을이 어디냐면 보부라는 곳이에요. 여기 와봤더니만 여기 이때 군수가 조병갑이라는 놈인데 요 놈이 자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다 여기 논에다가 물 대고 이러려면 물이 가둬져 있어야 되지. 네. 그런 걸 네. 뭐라 그러지? 한 글자로? 댐?
댐도 되는데 조그만 댐을 어디 갔어? 보라고 해요. 보. 근데 원래 이게 여기 이렇게 물이 보가 있었걸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고 있었는데 조병관이라는 놈이 요 바로 위에다가 보를 하나 더 설치해. 만석보라고. 설치해서 야 여기 있는 물 쓰려면 나한테 돈 내. 요 군수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 과거 시험 붙어서 군수가 됐을까? 아니면 돈 내고 군수가 됐을까? 돈 내고. 네, 지금 10년 동안 온건계아파 지금 독재하고 있죠. 돈 내고 된 놈 분명 알 거야. 그러니까 돈 벌어야겠지.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삼정문란.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은 거야. 전봉준이 지금 기분 좋아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사발통문이라는 걸 돌립니다. 밥그릇을 옛날엔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죠? 사발. 사발이라고 불렀죠. 사발에다가 전봉준 그리고 여기 사발에 엎어놓고 여기다가 전봉준, 김계남 이렇게 해서 주르르 이름을 막 쓰는 거야. 왜 이렇게 썼을까?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원래 이때 봉기가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밀란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책임자 한 명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풀어줬걸라? 근데 여기 책임자가 누군지 모르잖아. 조병관 나쁜 놈, 만석과 형도서 나쁜 놈 막 이런 것들 막 써있고 이렇게 돼 있어. 요걸 돌렸어요. 조병감 나쁜 놈. 이거 지금 예천에 있는 사람들은 알까 모를까? 조병감이 누구야 그러겠지. 네. 자, 요런 사발 통문을 돌렸다는 건 마을 단위 봉기라는 뜻입니다. 전국적인 봉기가 아니라. 전국적인 봉기는 뭐 만석보 없애라, 조병갑 죽여라 이런 말 안 나오겠지. 예천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했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사발 통문에 나온 글과 이따가 배울 사대강령과 경문 이런 데 나온 글이랑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조병갑 죽일 놈 이런 말 안 써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얘기. 뭐 저런 거. 관리들을 잘못을 바로잡자. 관리들의 잘못을 바로잡자. 이거는 전국단위 봉기에서나 가능한 거고 이런 것들은 마을 단위 봉기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배울 텐데요. 아직 포접제 조직을 이용 안 합니다. 이 포접제는 뭐냐 하면 동학의 종교 조직입니다. 종교 조직. 천주교 조직 알아요? 제일 위에 뭐 있죠? 세계에서 우두머리 교황. 그 밑에 나라마다 신부. 신부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추기경? 추기경 있고 그리고 뭐 안동 교구 이런데 교구장 있고 그다음에 예천에 신부 있고 이런 전국적인 조직이 있지. 근데 동학도 그런 조직이 있어. 접주, 대접주 이런 사람들이 각 포마다 이 마을마다 예천은 이제 뭐 예천포 뭐 이런 식으로 각 포마다 접주가 있는 그런 조직 있습니다. 아직 이런 조직을 이용 안 합니다. 마을 단위 봉기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 봉기에서는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안핵사 이 봉기가 일어나면 무슨 문제 있나 그걸 파악하는 그런 관리가 안핵사라는 사람인데요. 정부 파견에는 농민봉기 조사하는 관리. 얘가 조병감이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군수편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열받아가지고 1차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쭉 흐름 보니까 반외세 투쟁 같아요? 반정부 투쟁 같아요? 반정부. 네, 반정부 투쟁입니다. 이때 4대 강령과 경문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라. 마을 단위 봉기에는 있을 만한 것들이 아니죠. 네. 그런 것들이 줄여놓고 4대 경문, 4대 강령과 경문 요 밑에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면 동영상 잠깐 끊고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마을 단위 봉기가 아니라 전국 단위 봉기라는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발통문과. 그리고 동학 조직인 포접제를 처음으로 이용했어요.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네. 야 언제 몇 월 며칠 함께 일어나자 이러면 관리들이 군대 동원해서 진압하기가 힘들죠. 근데 아직은 남접만 이용했습니다. 전라도 중심의 남접,
충청도 경상도 중심의 북접 이렇게 있는데 남접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땅 색깔이 어떻죠? 모르죠. 너무나 영양가가 많아서 황색? 누렇다 못해서 검은색이지. 그래서 이런 글자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황자 들어가는 황토 무슨 뜻이야? 황토 몸에 좋은 거지. 네. 황토현, 황룡촌 전투. 여기에서 이겨버립니다. 정부군을. 너무나 많은 군대를 군대가 최정예 군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니까 농민군이 더 힘이 세요. 봅시다.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5월 27일 이학승의 부대가 장성에 도착할 무렵 당시 농민군은 월평 산봉 아래 진을 치고 있었고 때마침 황룡촌 월평장터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바로 이곳 황룡강가에서 강 건너 농민군의 모습을 목격한 이학승은 당황했다. 경군이 먼저 대포를 쏘니 불시에 농민군 수십 명이 쓰러졌다. 이른바 장성 황룡촌 전투. 그것은 이렇게 시작됐으나 그 결과는 놀랍게도 경군의 대참패로 끝이 났다. 당대 인식으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경군은 조선군 중에서도 최정예를 자랑하는 군대였기 때문이다. 외국인 교관으로부터 신식 훈련을 받았으며 최신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당시 경군이 가졌던 무기의 위력은 종래 창검이나 단발식 화성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크로프 야포가 있었고 연발식 모젤 소총이 사용됐으며 회전식 캬트링 기관총 등으로 중무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시대에 그만한 화력이란 실로 이거 쏘기 시작하면 막 100명이 달려도 못 이기겠죠. 이런 군대를 이긴 겁니다. 화력만으로는 농민군이 경군을 다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농민군은 그들만의 독특한 무기를 고안하여 이에 대항했습니다. 기관총 아무리 쏴도 장태라 부르는 것이었다. 기관총 아무리 쏴도 못 이기죠. 부적을 붙이고 앞옷깃을 저 장태를 이용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 장태가 좀 크죠? 네. 산에서는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평지 전투니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금치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치자가 고개 치자예요. 여기서는 완전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패배를 정부군이 여기서의 패배를 다 보고 있다가 아 쟤네는 고개나 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겨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 아무튼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막 이제 청나라한테 뭐 이전에 하던 것처럼 이모군란 때도 청나라에 원병 요청했죠. 갑신정변 때도 원병 요청했죠. 네. 또 원병을 요청했어. 그랬더니만 무슨 조약 때문에 일본도 같이 왔지? 그 텐진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도 같이 와요.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이거 일본한테 잘못하면 나라 망하겠네 싶어서 전주에서 농민군과 화친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정부군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군들은 나쁜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폐단이 있는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모을까 폐단 있는 정치를 사람들한테 막 모아. 그래서 모아봤더니만 정리한 거 보니까 12개입니다. 자, 집강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농민군 지도부는 각각의 직속 부대를 이끌고 호남 일대를 순행하고 있었으니 그들 스스로 집강소란 이름의 개혁 담당 기구를 각 분현에 설치해 나가던 중이었다. 여기 집강소가 있으니 서울에서 일어난 모든 잘잘못 여기서 의논하여 처결하리다. 예. 농민들이 기분 좋아하죠? 월남 김창군은 들어라.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너라면 그러한 조건으로 과연 먹고 산다 할 것인가? 농민들이 직접 정치를 자신들이 하죠. 밀린 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볼 것이다. 하고 앞으로도 도전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여기 직강소에서 따로 정할 것이니라. 이거 고맙관이다. 고맙관이다. 이런 과장한 놈들, 이놈들이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림을 쏟지 못할까? 가라! 이 양반놈이 너희들과 어디 한 곳이라도 다른 곳이 있느냐? 사람이었지 사람의 주인이겠느냐? 내 너희들을 풀어주겠노라. 노비 문서를 가져와라! 지금 뭘 지금 탑하고 있죠? 지방에서 신문제를 막 탑하고 있습니다. 신났습니다. 회전개혁안 밑에 나옵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집강소 중요하고 포접제 중요하고 별이 있다는 건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정부에서 알아서 니네 요구대로 교정해 줄게. 교정 뜻이 뭐예요? 바꿔줄게. 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논의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만 놔두면 나라가 알아서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